皆さんこんにちは、마코민です.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목이 말랐으니까 좀 물을 마시고 야사시 무기차.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그럼 저번 시간에 그 효율적인 공부 방법보다도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가짐 됐어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진짜 공부를 해서 결과를 남기겠다, 마음가짐이 돼서 공부를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단어를 외우거나 소리를 청해 많이 듣거나, 그죠?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게 뭐냐? 제 생각이에요.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그 결과도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거는 바로 공부를 하지 말고 사람한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가르치다. 사람한테 가르쳐 주다. 글씨 되게 못 써. 그러니까 아웃풋하라는 얘기예요. 아웃풋.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 한글 맞아요? 몰라. 가르치다. 맞아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을 하라,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외우시는데 어떻게 하면 외울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자를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꼭 아웃풋을 하셔야 돼요. 인풋만 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 이거보다도 아웃풋이 더 중요해요. 아웃풋이. 아니, 저는 지금 공부 시작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아웃풋을 해요?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아웃풋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본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문법을 공부했는데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자신이 책으로 봤을 때는 이해를 한 것 같아. 어느 정도 이해는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해를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의외로 자신이 생각한 만큼 이해를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친구랑 같이 영화를 한 편 봤어. 근데 그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친구한테 그 영화에 대해서 추천하고 싶어요. 야,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 야, 그 영화 되게 재밌었어. 와, 너도 한번 봐야 돼. 그래?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게 말이지. 그게 누구 싸우는 건데? 뭐지? 아마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신은 보고서 재밌다고 느꼈어요. 하지만은 그걸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면은 의외로 안 됩니다. 그게. 왜냐? 그냥 인풋만 하고서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서는 독후감 같은 거 쓰잖아요. 책만 읽고서는 끝나면은 절대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1년 전에 읽은 책, 지금 자기 방에서 봐서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을 한 1년 전에 산 책을 한번 빼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해보거나 써보세요.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못 쓰실 거예요. 왜냐? 인풋만 하고 아웃풋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읽고서 그냥 그걸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웃풋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은 다음에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책은 이런 내용이었어. A가 B이고 B가 C였어. 그걸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가장 남아있습니다. 왜냐? 왜가 중요한 거야. 왜 머릿속에 남아있나? Why? 그것은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어 문법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스, 마스 이런 걸 공부를 해봤어요. 그럴 때 그거를 한번 누구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꼭 사람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꼭 누구한테 가르쳐 주라고 하면은 꼭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거울 보고 혼자 해도 돼요. 거울 보고 혼자 해도 되고,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마스, 데스, 미루 이게 왜 미마스가 되고 미테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 예를 들어서 미루가 있잖아요. 미루 보다의 미루가 있어요. 그 태형으로 바꾸면은 미테죠. 그다음에 마스형으로 바꾸면은 이마스. 자,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일본어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진짜 기본일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사람한테 한번 설명해 보신 적 있어요? 사람한테 이게 왜 태형이 이렇게 바뀌고 마스형이 이렇게 바뀌는지 한번 설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더 자신의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죠. 문법 같은 걸 처음 공부하시거나 뭐 단어를 외우셨어요. 그거를 반드시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웃풋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웃풋을 하시라는 거. 문법을 공부하셨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사람한테 설명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머릿속에 남다는 겁니다. 일본어를 잘하고 싶다. 뭐 일본어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뭐 기타를 치는 것도 괜찮고, 그죠? 스키 같은 것도 괜찮고, 뭔가를 했을 때 그걸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더 자신의 머릿속을 정리하고 말을 뱉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가장 자신의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를 해서 또 안 하시는 분 많을 텐데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마스형, 데스형 공부했다. 그러면 그걸 사람한테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거울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방 안에서 책 보면서도 데스는 마스는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제가 좀 요즘 머리가 좀 이상한가 봐. 제가 무슨 귀신이 흘렸나? 혼자서 막 떠들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신경 쓰지 마시고 혼자서 인풋, 아웃풋을 꼭 하시라는 거죠. 아웃풋. 반드시 자신이 공부한 걸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자신의 머릿속에 가장 남습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꼭 아웃풋을 하시라는 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사람한테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내뱉는 거. 그게 가장 머릿속에 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